자, 수업을 합시다. 13쪽. 자, 오늘 할 게 뭐냐면 항등식 합니다. 항등식. 오케이? 항등식 할 겁니다. 항등식이 뭐예요? 항등식이랑 반대되는 말이 뭐야? 아? 항등식의 반대말이 방정식이죠. 항등식의 반대말이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 뭔지를 알면 항등식도 대충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방정식이 뭐야 그러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게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문자에다가, 식에 있는 문자에다가 어떤 수를 넣으면 괜찮아. 근데 어떤 수를 넣으면 안 괜찮아. 그게 방정식이야. 그럼 그거의 반대말이 항등식이라며. 그지? 그럼 항등식은 뜻이 뭘까? 뭘 넣어도 참인 게 항등식입니다. 그죠? 뭘 넣어도 참인 게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은 그냥 한국어로 해보자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근데 항등식에 대해서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 항상 성립을 해야 돼. 즉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좌변, 오른쪽,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게 항등식인데 그러면 이런 거 아닐까?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등식을 기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그지? 그럼 얘는 항등식일 거 아니야. 이해돼? 2차로 써보면 ax 제곱 bx 플러스 c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항등식인 거 아니야. 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얘랑 얘는 좌변과 우변이 그냥 대충 봐도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항등식이야. 이해돼? 무조건 항등식인데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렇게 쉬운 애들이 아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다. 요런 걸 풀어야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얘네 둘은 눈으로 봐도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전부 똑같기 때문에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맞아요. 첫 번째 식에다 x에 1을 넣는다 생각해봐. 그럼 좌변과 우변이 달라? 아니지. 2를 넣는다 생각해봐. 좌변과 우변이 달라? 아니죠. 두 번째 식도 x에다가 1을 넣는다 생각해봐. 좌변과 우변이 다른가요? 아니죠. 2를 넣는다 생각해봤을 때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변과 우변의 식이 정확히 똑같으면은 항등식이 맞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거. 무슨 의미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얘가 항등식이래. 근데 얘가 어떻게 항등식일 수가 있냐고. 왼쪽은 2차식이고 오른쪽은 1차식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문제가 이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이긴 한데 형태가 다를 때를 풀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 형태가 다를 때.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땐 항등식이 아닌데 문제에서 항등식이래. 그러면 항등식인 거잖아. 그지? 그 항등식인데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달라서 우리가 좀 애를 먹게 하는 걸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항등식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제에서 실제로 항등식이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다음 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해주면 좋긴 한데 그거를 약간 돌려서 말해.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항등식의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등식의 표현, 오케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시면 그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두 번째로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말이 나와도 x에 대한 항등식인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돼? 이와 비슷한 모든 표현이 나오면 얘네를 항등식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돼?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좌변과 우변이 다르게 생겼지만 항등식이구나. 아시겠나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를 전부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아무 숫자나 대입 가능하다. 오케이? 아무 숫자나 집어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방정식은 내가 넣는 숫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며. 그지? 그러면 거짓인 숫자를 x에 대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방정식은 항상 참인 숫자만 내가 대입을 해야 되는데 항등식은 뭐라 했어? 아무거나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한다며. 그지? 그러면 요 식이 항등식임을 알아야만 요 표현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해석이 돼서 이 식이 항등식이구나 라고 알아야만 우리가 x에다가 아무 실수나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등식일 때만 아무 숫자나 대입할 수 있는 거고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숫자나 대입하시면 안 돼요. 요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갈수록 식들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반드시 항등식일 때만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아무렇게나 대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항등식이 아니면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알아본 거야. 항등식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항등식일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좌변이 ax 플러스 b고요. 우변이 px 플러스 q다. 근데 얘가 항등식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x끼리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으면 당연히 항등식일 거니까 얘네가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x의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똑같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하나만 더. 2차일 때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러면 x제곱의 개수끼리 x1차의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같으면 항등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세요?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런 게 있어요.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다항식의 개수나 상수항이 얼만지를 찾고 싶은 건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는 거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거죠, 요거. 오케이? 어떤 다항식이 있어. 내가 개수를 몰라.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다음 식이 항등식이래. 그러면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을 한다며. 또는 항등식이려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개수끼리 비교하면 된다며. 그지? 그걸 이용해서 모르는 미지수의 개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힐 수 있지만 어차피 문제풀이 들어가면 감 잡히실 거니까 한번 그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자,
그래서 미정계수법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역할, 여기서 한 거예요. 같은 역할의 계수끼리 비교하는 게 계수비교법이고요.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인데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항등식이면 뭐라 했어? 내가 편리한 숫자,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지? 그 점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적당한 숫자를. 적당한 숫자가 뭐냐? 적당한 숫자가 뭐냐면 좌변이나 아니면 우변 아니면 항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적당한 숫자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수비교법이나 수치대입법이나 둘 다 정해지지 않은 문제에서 문제로 내는 계수들을 찾아내는 건데, 계수비교법은 아무데나 쓸 수 있어. 어떤 항등식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조금 귀찮아. 시간이 오래 걸려. 수치대입법은 아무 거에나는 쓸 수가 없어.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수치대입법을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는 식의 형태에다가만 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런 형태에다가만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입니다. 수치대입법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적당한 숫자를 x에다 대입을 할 건데 좌변이나 우변이나 아니면 항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x에다가 몇을 대입하고 싶으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 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대입하는 순간 얘가 날아가니까.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또 뭐 대입하고 싶어? 2 대입하고 싶어. 왜? x 마이너스 2니까 여기 x에다가 2 대입하면 0으로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3a. 얘는 날라가. 얘는 3n 플러스 n이겠지. 이해되세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수치 대입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됐어요? 여기까지? 네, 필기하세요. 이해가 아니에요? 뭐요? 자, 그러면 항등식은 끝났고요. 나머지 정리 들어갑니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나머지 빼고 다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만 남긴다가 나머지 정리인데, 요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이라는 자연수를 2로 나눴어. 몫이 얼마야? 3. 나머지는? 1이죠. 그죠? 얘는 정확한 식이 아니잖아. 그지? 이거 뭐냐면 그냥 초등학생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점점점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죠? 얘를 한 줄의 식으로 표현을 하시려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검산식을 사용하시면 되죠. 검산식이 뭐야? 7이라는 숫자는 2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하는 게 검산이었잖아. 그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도 이해는 되시죠? 네. 7이라는 숫자를 2로 나눴더니 몫이 3이었고 나머지가 1이었다. 라는 걸 다항식에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다항식에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fx라는 다항식을 fx라는 다항식을 px라는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fx를 나눴더니 fx를 p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더라.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7이라는 애를 2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 fx라는 다항식을 px라는 다항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돼? 안 돼? 돼? 안 돼? 하나 돼? 네. 요렇게까지 쓸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요걸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 정리. 그냥 자연수의 나눗셈에서는 7이라는 숫자에 2가 얼마나 들어가냐를 가지고서 몫이 3이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몇 번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나머지가 항상 나누는 숫자보다 작았어야 되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작았어야 돼. 근데 이걸 그대로 다항식의 나눗셈까지 들고 오면 비교해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랑 나머지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항상 누가 더 작아야 돼? 누가? 무조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는 작았어야 됐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됐어?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쌓아보자면 Rx라는 거랑 R의 차이점이 뭘까요? Rx랑 그냥 R이랑 차이점이 뭘까? 언제는 Rx라 쓰는 거고 언제는 R이라 쓰는 거?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상수항이랑 1차식? 맞아요. Rx는 1차식은 아니고 그냥 다항식이면 Rx라고 쓰는 거고 그냥 R이라고 쓸 때는 상수일 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fx는 px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그럼 이때 rx는 다항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x-a로 나눴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더라 라고 하면 얘는 왜 r이라고 쓰는 거냐면 상수라는 의미잖아. 왜 상수야? 나누는 다항식이 1차이기 때문에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그럼 상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수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머지 정리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배경 지식은 다 쌓았으니까 나머지 정리는 뭘 이용해서 하면 되냐면 방금 배웠죠?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이 뭐야? 수치대입법이 뭐였어? 내가 원하는 적당한 숫자, 식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대입을 해보는 게 수치대입법이에요. 그죠? 수치대입법이야. 그러면 잘 봐봐. 내가 fx라는 식을 x-a라는 1차식으로 나눴어. 몫은 모르지. 그지? 직접 해본 게 아니니까 몫은 모르니까 그냥 qx 문자로 퉁쳐놓고요. 나누는 다항식이 1차였으니까 나머지는 그거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서 그냥 R, 상수항 R이 오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돼? 식 어떻게 썼는지 이해되시죠? 나머지 정리의 목표가 뭐냐면 얘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얘가 얼만지. 얘가 궁금해. 그지? 그러면 우변에서 얘만 남겨보면 되잖아. 이해돼? 우변에서 얘만 남겨보면 돼. 어떻게? 수치대입법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당연한 얘기지만 항등식이야. 왜?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그냥 7이라고 계산해서 쓴 거고 얘는 계산하기 직전에 식을 써놓은 거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 당연히 항등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이고 수치대입법 이용하겠다는 말은 내가 요 식의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왕 대입을 해볼 거면 편리한 숫자를 대입을 해보자는 거지. 그지? 그럼 뭐 넣으면은 얘만 딱 남겠어? A 넣으시면 되죠. x에다가 a를 넣으시면 돼. 왜 x에다가 a를 넣어봐? 여기다 a 대입하면 0이라서 얘가 통째로 없어지거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x에다가 a를 대입한다는 말은 식에 있는 모든 x에다가 똑같이 a를 대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식에 있는 모든 x에다가 a를 대입할 거야. 한번 봐봐. 여기 있는 x에다가도 a를 대입해야 돼요. 이해되시나? 그럼 fa가 되겠지. 우변에 x에다가 a를 대입해.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곱해져 있어서 없어진단 말이야. 사라져.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fx라는 식을 알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a 대입했을 때 나머지만 구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렇게 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됐어? 다 이해되세요? 요렇게 하는 게 나머지 정리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정리 말고 하나 더 있죠. 인수 정리. 인수 정리는 뭐야?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달라? 나머지가 0일 때를 특별하게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나머지가 0일 때를 특별하게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내가 fx라는 애를 똑같이 좀 다르게 x-b로 나눴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도 몫이 있을 건데 얘는 나머지가 없어. 그지?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하던 것처럼 우변에 있는 항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들 걸 찾아. 몇이야? b잖아. 그지? x에다가 b를 대입을 해봤어. 그러면 좌변에 있는 x에다가도 b를 넣을 거니까 fb가 될 거고요. 그죠? 우변에 x에다 b 넣으시면 없어지니까 0 나오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봐봐. 이렇게 봤을 때 x에다가 b를 대입을 했어. 그래서 어떤 식에다가 b를 대입을 했더니 0이 튀어나왔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b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다? 그러면 x-b가 인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거만 봤을 때 어떤 식의 x에다가 b를 집어 넣었는데 0이 나온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식의 모양이 이런 형태지 않겠어? 나머지가 없을 거 아니야. 없었으니까 무언가 b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왔겠지. 이해돼? 그러면 무조건 x-b가 인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네. 요게 인수 정리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랑 똑같이 우변에 있는 식 중에 한 항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내는 건데, 찾아내서 대입을 하는 건데,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없으면 인수 정리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안 했죠. 고차식의 인수분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추워요. 일로 가. 괜찮아요. 그래, 봐봐. 괜찮아졌지? 네.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고차식이라고 하면은 보통 말을 하는 게 문자가 식에 한 개만 있는, 그러니까 보통은 x만 있으시면 되겠죠. 한 개가 있으면서 3차 이상의 식을 갖다가 고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3차 이상의 식을 갖다가 고차식이라고 하는 거고,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해돼?
그럼 지금부터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오케이?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수분해를 새로 배우냐면 인수분해 공식이 없어서 새로 배우는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이 없어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인수정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인수정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인수정리를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fx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숫자를 하나를 찾겠다는 거지. 오케이? 요 식의 x에다가 어떤 숫자를 하나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0이 나오는 숫자를 하나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이해돼? 그럼 여기서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야? 알파 어떻게 찾아? 알파 어떻게 찾아? 그냥 대입해요. 응? 그냥 대입해요. 찍으면 돼. 그지? 찍으면 돼요. 원래 알파를 구하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렇게 오시면 돼.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숫자가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나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 하나를 대입해 보시면 계산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숫자가 무조건 하나가 걸립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사용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머지가 0일 거니까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숫자를 하나를 찾겠다는 거야. 그걸 여기서 알파로 둔 거고 알파는 원래는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연재야 죽으면 안 돼. 원래는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으면 너무 귀찮으니까 풀마 1, 풀마 2, 풀마 3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를 x에 대입했을 때 계산하면 0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찾았으면 두 번째로 알파로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파로 조립제법. 알파로 조립제법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조립제법을 안 배웠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자, 알파로 조립제법을 하는 건데 조립제법이 뭐냐면 개수들을 갖다가 나눗셈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개수들을 갖다가 나눗셈을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개수들만 떼와. A, B, C, D. 그래서 니은자를 그리시고 여기에 할 거 알파를 이렇게 쓰세요. 오케이? 알파를 쓰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맨 첫 번째는 그냥 내려와. 오케이? 맨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오고 둘이 곱해서 여기다가 써. 그러면 알파 A가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둘이 더해서 내려와. 또 둘이 곱해서 여기다가 써. 또 더해서 내려와. 또 둘이 곱해서 여기다가 써. 더해서 내려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애는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 맨 처음 거 내려오고 곱해서 쓰고 더해서 곱해서 쓰고 더해서 곱해서 쓴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따로 니은자 그려서 나머지다 라고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하는 것보다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게 3차식이잖아. 그지? 오케이? 3차식이란 말이야. 3차식을 알파로 나눴어. 알파로 나눴다. 인수정리를 통해서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알파 값 하나를 찾았어. 그러면 뭐라 그랬어? 그게 인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얻은 건 뭐냐면 x-알파가 fx의 인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x-알파가 fx의 인수다. 그러니까 fx를 인수분해하면 x-알파가 껴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알파로 조립제법을 한다는 건 뭐냐면 fx를 x-알파로 나눈다 라고 아시면 돼요. 오케이? 그 의미야. 알파를 찾았는데 인수정리를 통해서 알파를 찾았는데 0이 되니까 x-알파가 이 녀석의 인수일 거고 그러면 더 알아보기 위해서 얘를 알파로 조립제법을 하시면 요 의미가 뭐라고? 3차식을 x-알파로 나누는 거다.
그러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결과가 몇 차식이겠어? 2차식이겠죠.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결과인데 얘가 2차식일 거야. 그럼 맨 앞에서부터 2차로 시작해서 문자 전부 다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편의상 여기를 뭐 A, 여기를 M, 여기를 N이라고 해보시면 요 조립제법을 했을 때까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fx는 x-알파 ax 제곱 mx n 이렇게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3차를 인수정리해서 조립제법 해서 나온 결과가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꼴인데 이 2차식은 여러분들 다 인수분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끝이다. 요게 고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나요? 요것도 직접 해보시면은 감이 잡힙니다. 설명을 듣는 것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저 수업 언제 끝나요? 6시요. 왜? 아, 10시 끝나는 줄 몰랐어요. 자, 책 보시죠, 여러분.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몇 쪽이야? 13쪽에 뭐지? 야, 무슨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데? 진짜 아픈데?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거 119 쌤 불러야 되는 거 빨리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상풍이면서 잘라야 돼요. 빨리 하고 오세요. 선생님 먼저 뭐? 쌤 빨리 파상풍 조사 받고 오세요. 야, 무릎을 수술해서 보조기 차고 올 때는 그렇게 비웃더니 고작 유리 조각에 찔리니까 치료 뭐 다 끝난 거니까. 선생님 발가락 잘리면 이제 아무것도 집에 가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쌤 아파. 지금 병원 가셔야죠. 옆에 적용- 파상풍 조사 빨리 받고 오세요. 옆에 적용할까 있긴 하는데 맞아요. 발가락 잘려. 빨리 파상풍 조사 빨리 받고 오세요. 파상풍이야, 파상풍은. 이렇게 좋아해.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a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b 곱하기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일 때 정확한 문제가 뭐야? 얘가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항등식이라고 알려줬잖아, 그지? 항등식일 때만 뭐 할 수 있다 했어? 항등식일 때만 뭐 할 수 있다고?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왕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 우리가 편리한 걸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뭘 하시는 거냐면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수치대입법. 적당한 숫자. 어떤 적당한 숫자? 좌변이 0이 되든지 우변이 0이 되든지 아니면 나와 있는 항들 중에서 하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봤을 때 x에다가 몇을 대입하고 싶어? 얘 보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싶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얘가 통째로 0이 되지,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b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b는 3 하고 간단하게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말고 다른 거 하나 뭐 넣고 싶어?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번에 얘가 0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시면 a는 우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는 1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정답으로 쓰라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필기하시고. 자,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세제곱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때 abc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문제에서 모든 실수 x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보고 뭐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게 바로 항등식이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수 있어? 아무거나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거나 대입할 건데 우리가 편리한 걸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봤을 때 뭘 대입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1 넣어볼까요? 1. x에다가 1 대입하면 누가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죠. 이해되시나? 됐어요? 요거 두 개가 0이 되죠. x에다가 1 대입하면. 좌변에 1 대입하시면 1이고요. 우변에서 살아남는 건 b 플러스 c다. 됐어? 또 누구 넣어보고 싶어? 2. 이번에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누구만 0이야? 얘만 0이야. 그지? 그래서 얘네는 살아남아요. 자, 좌변에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8은, 우변에 x에다 2 대입하시면 얘는 날아가고 여기다 2 대입하시면 2a이고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 2b 플러스 c 요렇게 남게 되죠. 또 누구 넣고 싶어? 0? 0. 좌변에 0 넣으면 0이고 우변에서는 요거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고 요것도 사라지죠? 오케이? 우변에 남는 게 c다. 그럼 c가 0이네요. 되셨나요? 그러면 c는 0이니까 여기 있는 c 다 없애주시면 여기서 남는 게 b는 1이다 하고 뽑아내실 수 있고, 그죠? b는 1인 거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는 얼마예요? 3이다 하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1, a는 3, b는 1, c는 0이다. 됐죠? 왜? 아니요. 자, 3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일 때 다음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죠? 자,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처음이니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fx가 얘야. 그지? 얘를 얘로 나눠. 그때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x 플러스 1로 직접 나눠서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기가 귀찮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직접 나눠보진 않았으니까 몫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QX다 라고 퉁 쳐놓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여야 돼? 0차. 0차. 상수니까 R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야? 뭐만 구하는 게? 얘만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지? 뭐 하면 얘만 남을 수 있어, 우변에서?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왜? 그럼 얘가 0이니까 이만큼이 통째로 날아가니까. 이해되시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은 f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은 두 개가 사라지니까 나머지 r만 남는데 f 마이너스 1, fx 알려줬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7? 10? 뭐? 7이야?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7이야? 아, 마이너스 10이라니까요. 마이너스 10? 11이야? 뭔? 10이잖아. 10이잖아. 그래. 얘들아. 야, 7은 뭐고 마이너스 11은 뭐야? 아니 어떻게 아니 더하기 빼기해서 정답이 갈리는 게 어딨어. 뭐하는 애들이야?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x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직접 나눠보긴 귀찮고 나머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식 안 세우고 이번에 f에다가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만 튀어나올 거라고. 그럼 이번에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하나 더 해. 아니 하고 있는데. 쌤이 못 빠르실 것 같은데. 마이너스 8분의 벌써 썼나요? 복잡해. 47? 네, 벌써 49? 마이너스 8분의 45요. 45야? 네. 선생님. 아닐걸? 제 이상해요. 49일걸? 잠시만요. 맞아, 49. 그걸 자꾸 헷갈려요. 되셨죠? 이렇게 나머지를 직접 해보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다. 야, 혹시 월급반 중에 어제 학원 와보고 이런 사람 없지? 있겠어요. 강원중도 쉬는 거예요. 응. 야, 다원 중 아니시면은. 자, 4번.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인데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랍니다. 그때 모르는 미지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요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f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뭐 직접 나눠본 건 아니니까 몫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qx라고 퉁 쳐놓으시면 되고 나머지가 3이래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x에 있는 x에다가 몇을 대입하면 나머지 3이 튀어나오겠어?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이해돼? 유찬아 이해돼? f에다가 얘가 0으로 만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니까 얘 3만 남는 거야. f 마이너스 2는 얼마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2a 플러스 1이 3이다. 그니까 a가 얼마예요? 3 하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아파. 뭐? 왜? 네? 왜? 왜? 왜?
왜? 아니, 10분 것 같다고요. 어. 다 썼어? 4번? 필기 다 했어? 자, 5번. 자, 5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이고 얘가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랍니다. x 마이너스 3이 인수래. 그러면 뭐라 그랬어? fx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까지 시험을 보셨잖아. 그러면 감이 있으시겠지만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딱 했을 때 뒤에 플러스 뭐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면 다항식들의 곱셈으로밖에 나타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무슨 말이라 그랬어? x-3이 인수야. 그럼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뭘 사용하는 문제냐면 인수정리 사용하시는 문제죠. 인수정리가 뭐였어?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데 그 중에 특별하게 나머지가 0이네를 인수정리를 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모양을 봤을 때 x-3 인수니까 fx에다가 3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럼 얼마가 튀어나와야 돼? 얼마 나와야 돼? 나머지가 없으니까 얼마 나와야 돼? 0 나오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3에다가 x에다가 3 넣으시면 27-6 플러스 a가 0입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1 하고 오시면 되겠죠. 됐죠? 자, 6번 조립제법 하라 그러죠. 그죠? 자, 조립제법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눌 다항식에 개수들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차수 맞춰서 순서대로 쭈르륵 가져오시면 돼요. 니은 자를 그리시고 여기에 누가 와야 돼? 나누는 다항식이 0이 되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얘가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는 그냥 내려오세요. 1. 오케이? 둘이 곱해서 여기다가 써. 됐어?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내려와. 마이너스 4. 오케이? 또 얘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가 써. 다음 자리에다가. 둘이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써. 8이에요? 더한 게 8이 맞아요.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곱게 말하라고. 곱게. 8이에요? 더한 게 8이 맞아요?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지. 알겠지? 마이너스 1. 더하시면 맨 마지막은 따로 마이너스 1로 빼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게 조립제법 하는 방법이고 각각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몇 차식을 나눴어?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어. 그럼 몫이 몇 차겠어? 2차. 얘가 몫이야.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어야 되니까 맨 앞에서부터 x제곱을 차례차례 붙여주시면 완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럼 몇 차여야 돼? 상수. 그래서 요 결과를 종합을 해보시면, 자, 얘를 쓰기 귀찮으니까 fx라고 할게요. f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냐면 얘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됐어? 자,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거 한 번 더 해보면, 자, 얘는 뭐가 특징이야? 이 X제곱이요. x제곱이 비어있어요. 그죠? 오케이? 중간에 차수가 비어있을 때는 개수를 어떻게 가져오셔야 되냐면, 자, x세제곱의 개수가 4잖아. 4. x제곱은 개수가 0이죠?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빼놓고 쓰는 게 아니라 없는 차수의 개수는 0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상수 이렇게 오시면 되고, 니은 한 다음에 이번엔 여기에 누가 와야 돼? 몇이 와야 돼? 2분의 1이 오시면 되죠? 오케이? 2분의 1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내려오시고, 둘이 곱해서 쓰시고, 더해서 내려오시고, 둘이 곱해서 쓰시고, 더해서 내려오시고, 둘이 곱해서 더한 게 맨 마지막이 나머지다. 됐죠? 그러면 얘는 나누라는 다항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눴더니, 자, 얘도 3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2차겠죠?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몫이었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 숙제는 그 다음 쪽 한쪽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되겠죠? 수업 끝입니다. 안녕히 가세요.